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와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이모 씨. 오늘 하루 예정된 학교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맡길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 방법을 빨리 생각해야 돼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봐야 돼요. 이 학교는 돌봄 전담사 6명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면서 6학급 전체 돌봄 교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주 지역 돌봄 전담사 200여 명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는 전담사는 절반가량인 100여 명.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가 파업하는 57개 학교 가운데 24개 학교는 돌봄 교실을 전면 중단하고 33개 학교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교실이나 도서실을 개방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담사를 활용해 돌봄 교실을 통합 운영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참여하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런 돌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교장 선생님이 확인을 하셔서 공백을 최소화시켜달라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오후에 그 4개를 해가지고 관리자를 투입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관리자들은 오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특히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돌봄 교실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파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돌봄 공백 사태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부지 매입 40년 만에 준공돼 다음 달 초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교통난 가중과 하수 처리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높이 169m, 38층 드림타워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전신인 동아투자개발이 1980년 사업부지를 매입한 지 40년 만, 공사를 시작한 지는 4년 6개월 만입니다. 당초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소방설비 등을 이유로 준공 허가가 늦어지면서 신규 채용 직원 200여 명은 한라대로 출근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1,600실 규모의 호텔과 쇼핑몰, 레스토랑 등 카지노를 제외한 사업장 운영을 다음 달 초 일제히 시작할 계획입니다. 카지노는 호텔 등급 심사 후 이전 신청과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최종 허가까지 적어도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초가 돼야 영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앞으로 5년 동안 7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5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준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업에 따른 각 직원들의 직무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올해 개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예상 이용객만 하루 수천 명에 달해 노영호 거리 일대 교통난이 심화되고 야간 조명과 빛 반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와 빌딩풍, 하수 처리 대책은 실제 건물 영업이 시작되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효과만 부풀리고 그것이 줄 수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제주도가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논란 속에 40년 만에 문을 열게 된 드림타워. 본격적인 영업 시작을 앞둔 가운데 도심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카지노 허가 절차는 아직 남아있어 개장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줬던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붓아들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의적인 압박 때문에 숨졌다고 해도 고유정이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며 사형을 요구했던 피해자 유족 측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적에 직접적 증거는 사실 발견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대법원의 그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도 밀실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는 수많은 미제 사건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붓아들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붓아들 사망 석 달 만에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고유정을 뒤늦게 범인으로 지목했던 경찰의 초동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제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4.3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와 전교조 제주지부가 4.3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4.3은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제주도민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사실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4.3 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 폄훼 왜곡에 공동 대응하고 4.3의 전국화, 세계화와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이후 34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합의 내용을 광주 김철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행정단위였던 두 시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합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천년을 함께 해온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을 위한 시도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청사의 위치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론을 내지 않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현재의 기능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합 논의를 두 지역의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해
산적한 현안과 시도 통합 논의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재통합은 95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이래 50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쯤 뒤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포근하겠는데요. 모레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주말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16도, 북부가 15도, 동부가 1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가 23도, 북부와 남부가 22도, 서부가 21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 낮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거 논란 속에 중단됐던 쇼핑 아울렛과 도심 순환형 신교통수단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31년까지 도심 순환형 신교통수단과 쇼핑 아울렛,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을 핵심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외국 교육기관 제주 캠퍼스 타운으로 확대되고 제2첨단기술단지와 중문관광단지도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중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방역 태세를 전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전세버스는 승객을 절반만 태워 거리 두기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 손실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숙박과 여행 할인권 제공 사업에 선정된 제주 여행 상품에 대해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제주의 가을과 겨울을 주제로 한 홍보물 279편을 제작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산 편성과 환경 영향평가 등 제주도의 주요 사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15회 제주포럼 청년평화 토크쇼에서 원 지사는 청년들이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5회 제주포럼 공식 개회식은 오늘 오전 열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기조연설과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될 여론조사 설문 내용은 현 제주공항 활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걸린 만큼 전도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조사해야 한다며 제주도민과 성산 읍민을 50%씩 반영하자는 제주도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녹지그룹이 제주 특산품 500억 원어치를 수입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부모로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